집밥 전문가 정미경이 전수하는 황태 활용 꿀팁.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쫄깃쫄깃. 고소한 황태 찹쌀구이와 매콤 짭조름한 양념에 중독되는 밥도둑 반찬 황태채 볶음. 흰쌀밥만 준비하면 완벽해지는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이돌 이특과 정미경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사실 강원도에 가면 네. 어김없이 먹게 되는 황태 맛집. 네. 정말로 고기 반찬이 부럽지 않은 비주얼인데요. 자, 이 앞에는 정말로 많습니다. 황태가 참 많죠? 많이 있는데요. 예. 자, 황태구이에 좋은 황태 또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예. 뭔가 푸짐하네요. 그렇죠? 찜하고 좀 종류가 좀 다양하죠? 네. 사실 이제 생선 자체는 명태잖아요. 명태죠, 예. 예, 명태를 보통 이제 그 배에서 잡자마자 이제 선동으로 얼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명태를 육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건조를 시키게 되는데 건조를 시킨 걸 우리가 이제 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서 얼음으로 있던 자리가 녹으면서 그 부분이 이제 공기층처럼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 밀착이 되는 게 아니라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간 채로 건조가 돼서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건조된 걸 우리가 황태. 황태라고 얘기를 하죠. 아. 지금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살이 네. 좀 더 마른 느낌이고 네. 이게 살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설마 뚱뚱하고 마른 북어를 가져왔을까요? 자, 뒤를 보시면 알 수 예. 있어요. 지금 껍질이 있는 것과 없는 거죠. 뒤를 봐서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적에 네. 이렇게 껍질이 벗겨져 있는 경우는 이제 흔히 이걸 뜯어서 뭔가 이제 조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실 적에 구입을 하시면 좋은 거고, 이 껍질이 있는 경우는 뭐 구이를 한다거나 하실 적에 이 껍질 없는 걸로 하게 되면 얘가 굉장히 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껍질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럴 때는 이 껍질이 있는 걸로 구입을 껍질이 해주시면 있는 걸로.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아까 껍질 없는 이 황태를 찢은 게 바로 요 황태포 또는 이제 황태포. 황태채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요 두 개도 보면은 똑같은 황태로 만든 거지만 얘는 굉장히 곱게 찢어져 있고 맞아요, 예. 얘는 굵게 찢어져 있고 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두 종류를 다 팔고 있어요. 자, 국을 끓인다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뭐 볶아서 사용을 한다거나 열을 한번 더 대게 되는 거는 요 굵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대로 날 걸로 그냥 드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제 버무려서 양념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익히지 않은 상태로 하는 거는 요 고운 걸 구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오늘은 황태 찹쌀 구이기 때문에 네. 요걸 좀 활용해 주시나요? 아니죠. 요거는 황태채 볶음 요리에 볶음, 들어갈 예. 거고요. 네. 이 통째로 있는 요 황태포를 이용을 해서 황태 찹쌀구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구이면은 뒤에 껍질이 있는 걸로 그쵸. 그쵸? 있는 걸로. 떨어지지 않게.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앞에 또 놓여져 있는 이 찹쌀가루를 또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요것도 한번 그 유리 보울에다가 담아 보도록 할게요. 찹쌀구이 황태포 볶음할 때 좀 중요하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냥 봉지에서 뜯은 거라서 네.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저희 오른쪽에 놓여 있는 요 찹쌀가루가 네. 색깔이 예. 더 하얘요. 아, 더 하얘요? 아니에요? 제가 이쪽에서 보면 이게 더 하얘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아, 만져봐야 되는구나. 입자가 느낌이 다르죠? 다르네요. 예.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더 고와요. 맞아요. 네. 요거는 건식 찹쌀가루. 건식. 그러니까 찹쌀 자체가 건조된 쌀을 그대로 갈아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존성도 굉장히 좋죠. 건조된 거니까. 요거는 습식 찹쌀가루. 이거는 불린 쌀을 갈은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손으로 뭉치면 지금 제 손에 묻죠. 네. 그죠? 그리고 모양이 약간 싹 잡히네요. 모양이 잡히죠. 왜냐하면 네.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있으니까. 때문이에요. 이 가루는 이렇게 해서 피면 날아가네요. 그대로 전부 다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네.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는데 찹쌀가루를 활용을 한다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 활용은 가능한데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습식 같은 경우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조금 더 느려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불을 조금 약간 세게 해도 쉽게 타지 않아요. 수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 건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겉부분이 쉽게 타버릴 탈 수가 수 있어요. 있겠네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네. 선생님께서 뜯어주신 이 찹쌀가루는 네네. 뭔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느낌이 네, 들고요. 맞아요. 제가 뜯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써 있거든요. 네. 판매하는 곳이 좀 다른가요? 사실은 이 습식 찹쌀가루는 보존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냉동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분이 있어서 바깥에 두면 그냥 하루 이틀만 해도 쉬어버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쌀집에서 바로 갈아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 방앗간인가요? 그렇죠. 방앗간이거나 떡집이거나 거기선 항상 사용을 하니까 떡집 같은 데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네. 구입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을 해주셔야 바로, 돼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찹쌀가루를 활용을 해서 요리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두 가지를 다 해서 차이점을 같이 좀 느껴보도록 할게요. 아, 정말로요? 네, 재밌겠죠? 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